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2018년 첫 번째 1월 시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안타깝게도 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거의 잘 안 나와요. 아마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 조금 깨꼬리인데 오늘은 목소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그래도 최대한 또랑또랑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어쨌든 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작년보다 높아진 느낌이 전체적으로 있다가 총평이에요. 일단 듣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말이 오면서 살짝 바뀌긴 했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특히 이제 초중반에는 거의 불러주면 그대로 답, 불러주면 그대로 답 이게 절대적으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똑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되게 드물고 이제 부분일치 여기 보기가 이만큼 있으면 그중에 이 단어는 나왔다 이렇게는 되지만 똑같이 일치하는 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일부분 난이도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 부분 특히 긴 거 듣는 거 이제 긴 거를 우리가 들을 때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이런 말은 좀 민망하지만 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여기 똑같이 불러줘서 답했어요. 이렇게 맞추는 게 어느 정도 지금까지 좀 가능했다면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좀 이해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난이도를 제가 좀 많이 높여봤고요. 자, 독해 일부분은 사실은 이 주어지는 단어, 우리 여기 빈칸에 단어 적합한 거 넣는 거예요. 주어지는 단어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단 이제 글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 글이 해석이 안 되고 글이 일단 어려우면 학생들은 주눅이 들거든요. 내가 이거 읽어야 이거 풀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좀 난이도가 지금 높죠. 그렇지만 그 주변만 살짝 잘 보고 푼다면 사실은 훨씬 낮춰도 돼요.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지 않고 구조를 이용해서 푼다면 사실 단어만 봤을 때는 좀 낮춰도 되는 그래프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좀 잘 읽어야지 일치하는 문장을 찾는 건데 좀 역시 글의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저와 함께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해보실 거고 3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이런 거죠. 아까 우리 듣기와 유사한 얘기인데 사실 듣기는 듣는 거고 이 독해, 리딩은 보는 거라서 그렇지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있어요. 듣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불러줬어. 이 표현이 나왔어.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다 그랬죠. 독해도 속독이 되는 글들이 많이 나오면 쉬운 거예요. 글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냥 여기 문제에서 이런 말이 있길래 가서 찾았더니 바로 옆에 답이 있네. 이러면 이제 쉽다고요. 그런데 오늘 시험 문제는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큰 거예요. 문제가 크다는 거는 뭐 두 번째 단락에 대해 옳은 것은 뭐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위치 선정 자체를 하기가 힘드니까 글을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나올 때가 있고 답이 좀 살짝 글의 난이도가 떨어져도 이걸 찾으려면 다 읽어봐야겠는데 이럴 때가 있다면 오늘은 좀 후자에 가까운 그래서 오늘 듣기 이 부분하고 여기 독해 3부분이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난이도 자체가 어려웠다 보다는 문제 유형이 어려웠다. 답이 좀 찾기가 까다로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쓰기 일부분, 어휘 나열하는 거는 4급이랑 비교하면 4급보다 5급이 살짝 쉽다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4급이 오늘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몇 달째 그 얘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 4급과 5급의 쓰기 일부분에 지금 난이도 차이가 계속 안 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어 5개 중에 특별히 막 어렵다고 생각할 만한 단어는 없었고 그림 보고 하는 작문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써야 됐던 단어가旅行, 시앙,旅行, 여행하다, 시앙즈, 상자, 트렁크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여행을 간다, 뭐 시간이 늦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 46번에서 48번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글을 보면요. 되게 뭐가 단어가 어려워. 이제 그거에 겁을 먹으면 풀기가 힘들어요. 절대 단어의 수준이 높지는 않으니까요. 부분씩 우리가 끊어서 보도록 하는데요. 자, 46번 있었던 곳을 한번 우리가 분위기를 조금 볼게요. 콩치 파디엔 기술. 선생님 저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냥 이런 기술은 人少有 거의 없어요. 원진이란 말을 모르시면 원은 아시죠? 즉 묻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죠? 좀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뭐뭐시 하고 어쩌고 저쩌고 목적어가 쫙 길게 나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目前 현재 矿物能源的 能源은 5급 단어잖아요. 이런 에너지의 가격이 이렇게 넘어가야죠. 에너지의 가격이 낮아서. 네, 여기서 이제 말을 넣어보면 오늘 이게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확 내릴 수도 있었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주변에 있어서 자,规则, 규칙. 우리 보통 规则는 꼭 외워줘야 되는 따페이가 遵守规则, 규칙을 지키다. 制定规则, 규칙을 세우다. 이런 것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규칙이 여기 왜 들어오겠냐고요? 原因是, 그렇겠죠. 원인은 이게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 기술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덜 받는다.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좀 비슷한 단어가 들어오면 단어가 되게 어렵겠지만 오늘은 내용이 어려운 대신에 단어들은 너무너무 서로 연관성이 없는 엉뚱한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쉬웠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后果는 아예 결과가 무조건 뜻이 나쁜 결과라고 외워주시고요. 结论, 이거 뜻 바꿀게요. 결론이죠, 당연히. 네, 결론을 내리다, 下结论, 결론을 얻다, 得出结论. 다음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따페이 미리 외워두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자고요. 자,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네, 어려워요. 그냥 어떤 양이 웨이라고 하면 우리가 동사 슈를 고급지게 웨이라고 해요. 10에서 15g 정도 된대요. 그러나 자, 중요한 것은 위라는 단어를 쓰고 热力发电 어떤 발전, 이런 발전하는 방식이 있겠죠. 뭐 풍력 발전하듯이 어떤 발전과 하자면 전자는 단지 그것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돼요. 자, 보시면 不如 같은 경우는 A, 不如 B, D가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A는 B만 못하다. 즉, 너 뭐가 낫다? B가 더 낫다. 비교 대상도 없고 전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迟早는 우리 지각하다 할 때 迟到란 말 써요. 그죠? 늦다와 이르다로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늦든 이르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똑같은 말은 역시 이르다, 늦다로 되어 있는 早晚, 迟早, 总有一天 다 같은 말이에요. 부사를 쓰고 문장이 끝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끝? 이럴 수가 없거든요. 시앙비, 서로 비교하다. 이 시앙이라는 말이 서로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쓰는 형식이 A는 B와 해서 건을 쓰든 조금 더 수준 있게 허를 쓰든 좀 더 수준 있게 위를 쓰든 이거와 서로 비교해 보다. 그렇죠. 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father, 부사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고 어떻게 문장이 끝나겠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C라는 거죠. 정답은 C. 그 다음 문제. 如果 만약 뭐뭐라면 작은 난 뭐 썼어요. 만약에 이 기술을 만약에 기술을 능 조동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일단 보이는데요. A, B, C, D도 다 동사예요. 그러면 동사 1, 동사 2 구조로 가겠다는 거죠. 이거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자, 주어가 기술이었던 거 잊지 마시고요. 토이츠 누구를 거절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자, 취베이 지난 시험에서도 제가 이걸 설명했었어요. 취베이는 한자 그대로 읽어서 사전에 나오는 뜻 구비하다 이런 거 외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한문을 그대로 읽는다고 중국어가 아니거든요. 취베이에서 이 베이라는 글자가 뭐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베이 한다는 한자를 중국어에서 써요. 그래서 취베이는 보통 추상적인 목적어들, 예를 들어 취베이条件 어떤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러이런 1, 2, 3, 4를 다 가지고 있다. 취베이 능력, 어떤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资格, 어떤 자격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구비하다 이러면 좀 뜻이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요. 더우루는 한자를 그대로 읽은 뜻도 있어요. 자금, 인력, 기술 등을 투입하다. 일단 답은 더우루죠. 이 기술을 투입해서 사용하면. 하지만 이 뜻 정말 중요해요. 어디에 몰두하고 되게 전념하다, 쏟아붓다. 근데 얘를 특히 무서운 거는 이제 쓰기에 잘 나오는데 쓰기에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걸 쓸 건지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把热情, 열정을 어디에 쏟아붓거나 把时间도 좋아요. 두 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씩이요. 시간을 投入到 어디 넣고 中去. 예를 들어서 我把 나는 所有的热情 모든 열정을 投入到 어디에 쏟아붓는다? 工作中去. 업무에 쏟아붓고 있다.
이런 구문을 알아두셔야 혹시 다음에 우리가 쓰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작문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따오다는요, 거꾸로 읽으면 다 따오가 되죠. 둘 다 앞에 글자만 쓰고 뒤는 생략이 가능하신데 뜻이 똑같아요. 도달하다. 차이는 뭐냐? 따오다는 구체적 장소에 도착을 해요. 따오다 베이징, 줄여서 따오 베이징 하실 수 있고, 다 따오는 추상적인 것에 도달하다. 많이 쓰는 것들이 다따무, 죄송해요. 사서 무, 비어예요. 목표에 도달하거나 다따오 무띠, 목적에 이르거나 어떤 수준에 도달하다 다따오 슈이핑, 어떤 효과에 이르다 다따오 샤고. 그래서 요거 외우는 방법이 얘는 무띠를 외우셔서 다따오 무띠를 외우시고요. 요 따오다는 무띠띠를 외우세요. 목적지. 그럼 요건 장소가 되죠. 그래서 자꾸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따오 무띠, 따오다 무띠띠. 다따오 무띠, 따오다 무띠띠. 다따오 무띠, 따오다 무띠띠 하시면 얘는 장소, 얘는 추상적 이렇게 구분이 되시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이렇게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어렵다고 기죽지 말자. 네, 자, 그 다음 이제 독해 이 부분인데 이게 다 그 나름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63번의 ABCD를 보면요.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들은 주로 성격이 설명문이나 논설문 위주로 많이 가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논점을 잘 찾아내는 게 좋아요. 논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어 주제가 앞에 나와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다 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다 뒷받침하다가 마지막에 따라서 하고 논점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잠깐 뒤를 볼게요. 지금 보면 얘는 바오타시라는 어떤 한 대상을 주제로 쫙 앞에 빼놓고 쭉쭉쭉쭉 설명을 해주는 건 말 그대로 설명문. 이런 것들은 설명 포인트들을 잘 찾아보고 이런 말들이 있나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고 네. 그러면 논설문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는데 이 글의 이 흐름을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뒤에 이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러이렇고 지츠 두 번째는 이러이렇고 그렇다면 이 글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앞에 한 문장이 논점이고 뒤에 논거들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갖다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을 잘 읽으면 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한번 볼까요? 做记者少不了要采访 기자가 되려면 인터뷰하는 것이 적어질 수 없다는 말은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采访 이 인터뷰라는 게 并不像表面看起来 표면적으로 보는 것처럼 那么简单한 것이 아닙니다. 光是采访前 꽝지우라는 구문 우리가 많이 쓰는 구문인데요. 단지 이것만 해도 이만큼이다 라는 과장된 느낌. 단지라는 부사예요. 단지 자이팡 전에만 해도 인터뷰를 하기 전에만 해도 주 쉬야 뭐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들어가요. 做很多准备工作 많은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글의 논점입니다.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에 논점이 있고 첫 번째는 이런 준비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준비도 해야 되고 따라서 정답은요. C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가 논점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설명문은 바오타슈가 뭔지 우리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그냥 뒤에 핵심을 찾아볼 거예요. 외형이 독특하다. 그렇다면 외형이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매항字 한 줄마다 매항 字数 이양 글자 수가 똑같다. 그렇다면 字数라는 말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고 重形式不重内容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D. 글자 수가 가장 많아도 10글자가 안 넘어간다. 가장 체크하기 쉬운 건 숫자가 들어가는 거. 올라가서 숫자 한번 찾아볼게요. 10글자, 여기 7글자, 10글자, 심지어는 15글자. 일단 얘는 확실하게 들렸죠. 그쵸? 네. 그 다음 A부터 외형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여기 외형이 무슨 탑과 마찬가지래요. 독특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냅둬보고 글자 수가 똑같은가요? 아까 보시면 7글자, 10글자, 15글자 변하고 있죠. 이거 확실하게 아니에요. 그죠? 내용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말을 찾아볼까요? 내용이란 말이 이 글에서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죠. 그런 말 없어요. 따라서 답은 A 이렇게요. 그래서 물론 다 읽고 풀면 좋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이런 요령들을 조금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독해 3부분은 좀 너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많았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고 이제 속독이라고 해서
포인트를 딱 잡고 가면 사실 바로 답이 나오는 것들, 좀 대표적이었던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속독은 좀 이렇게 하실게요 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자, 71번에서 74번 문제는 정조신이라는 사람이 호랑이, 사실 이 호랑이는 없는 호랑이죠. 사람들 상상 속에 존재했던 호랑이인데 그 호랑이를 잡는 내용이었어요. 71번 문제처럼 말이 많고 세밀한 표현이 많을수록 우리한테 속독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 말이 없고 다음 중 옳은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나올수록 좀 불리한 거고요. 이렇게 말이 많은 거 좋아요. 이첸 덩구샨의 사람들은 웨이셔먼은 이제 우리한테 이유를 묻는다는 거고, 진짜 중요한 단어는 이거라는 거죠. 쌤 해석이 안 돼요. 괜찮아요. 이 네 글자가 큰 따옴표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글에 이 네 글자 꼭 나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올라가 봐요. 올라가 보면 나오죠. 역시 큰 따옴표 되어 있었어요. 앞에 봤더니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따라서 이 산의 사람들은, 이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따라서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바로 앞에 있겠죠. 자, 읽어볼까요? 동네, 동굴 안에 经常发出 종종 뭐가 들렸어요? 老虎的 호랑이의 吼叫声, 지하오성은 아실 거 아니에요. 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 A, B, C, D에서 호랑이만 찾아도 답은 뭐구나? D. 우, 실수로 잘못, 이외에 착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 안에 동네, 호랑이가 있구나 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표현이 다 같지는 않지만 호랑이가 언급되는 것이 D밖에 없었다. 근데 이런 것들 보고 단어 어려워요, 못 풀겠어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거 한번 더 볼까요? 우리 75번에서 78번은 화장품과 보석류가 보통 이제 상점이나 백화점의 1층에 있는 이유가 설명된 글이었어요. 자, 75번. 역시 말이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죠. 상점 안에는 什么商品, 어떤 제품이, 그 다음 우리가 힌트로 잡아야 될 수 있는 말은 수요량이 가장 크다. 수요량이 가장 크다. 이 말을 힌트로 잡고 가서 수요량이 가장 크단 말을 일단 찾아내면 끝인 거예요. 찾아냈더니 수요량이 가장 크다라는 말이 나오는 곳 앞에 주어가 뭐였다? 옷. 옷을 그대로 쓰진 않고 부주앙이라는 5급 단어로 옷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B. 하나만 더 볼게요. 87에서 90번 문제. 승객은 왜, 이거는 묻는 거고요. 요 단어 중요하죠. 징창빵위엔 불평, 불만을 합니까? 불평, 불만을 하다는 말을 찾으면 되는 거죠. 올라갔더니 여기 있어요. 1번 단락 시작하자마자. 그럼 그 내용을 보면 되잖아요. 等待行李的. 우리가 짐을 붙이고 나면 짐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고참 지나치게 길다고 불평하다. 그런 내용을 A, B, C, D 중에 찾아보니까 D. 취 찾는 거죠. 行李 짐을 찾을 때要等很久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답은 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으면 되게 속독이라는 게 가능해요. 바로 이 표현을 찾아가면 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컸기 때문에 글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찾기 귀찮았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 일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동사 수로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목적어까지 올 수 있죠. SVO. 이때 주어를 꾸미는 말 관형어, 목적어를 꾸미는 말 관형어에 혹시 더가 필요하면 이 더를 쓰실 거고, 동사를 꾸미는 말 부사어에 필요 없으면 안 쓰겠지만 필요하다면 이 더를 쓰시겠죠. 동사 수러문을 풀 때는 가장 먼저 동사의 기준을 딱 잡고 주어 목적어를 찾는 것이 의미상 찾기가 좋아요. 93번을 딱 보면 누가 봐도 얘가 동사죠. 야오칭, 초대하다. 그럼 누가 누구를 초대했나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此次开幕式 츠라는 말은요. 这라는 말은 다 대신할 수 있어요. 这로 시작되는 말. 这, 这뭐, 这样, 这里다 됩니다. 이번 개막식이 초대한 거죠. 그럼 누구를요? 쉬 또는 꾸미는 말이니까 많은 스타들을요. 되게 쉽죠? 자, 내려갑니다. 가장 핵심은 슈어 출러, 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그럼 누가 말을 내뱉었을까요? 그가 비밀을 내뱉었겠죠. 목적어요. 럼부추는요, 이 자체도 물론 동사지만 보통 뒤에 동사를 가져서 이 동작을 참지 못하고 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문형을 좀 더 어렵게 제가 사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할게요. 그리고 럼부추는 얘를 꾸민다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는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었다. 그 비밀을 이렇게 하시고요. 자, 꾸미는 말 있고 더가 붙어 있죠. 꾸미는 말 있고. 그러면 3개 남았으면 순서만 나열하실게요. 동사 먼저 찾았어요. 받았다. 누가 뭐를?
게임 软件 소프트웨어가 환영을 그런 꾸미는 말만 잘 넣으시면 새로 개발한 게임 소프트웨어가 받았다 뭐를 청소년들의 환영을 이렇게 나열만 하시면 돼요. 사급보다 더 쉬워요. 이런 것들은. 这是 얘는 SV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 쌍 보통 우리가 쌍 하는 양사로 세는 것들이 어떤 조사, 연구 이런 거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大学生도도 다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요 테스트 요게 끝이에요. 그럼 얘네만 잘 나열하시면 이것은 입니다. 심리 테스트입니다. 어떤 심리 테스트입니까? 이項하나의 针对大学生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테스트입니다. 끝. 자, 또 동사수라문. 자, 야오는 조동사니까 동사가 있을 거예요. 자, 꾸미는 말이니까 가로해 버릴게요. 宣布 있네요. 그러면 주어는 정해졌어요. 내가 宣布 발표하려고 하고 선포하려고 해요. 뭐를? 목적어는 이거밖에 불가능하다. 나머지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나열만 나는 발표하려고 해요. 어떤 소식을 첫 번째 수량사 하나의 令人遗憾的 사람을 유감스럽게 만드는 소식을. 정도보어. 정도보어를 가장 간단하게 쓸 땐 너무 쉽죠. 내가 서술어 뒤에 덜을 쓰고 그 정도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면 돼요. 他说得很好. 제 말하는 정도가 잘해요.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는 목적어가 들어올 때는 他说汉语 한번 쓰시고 다시 说得很好인데 이때 앞에 동사는 생략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他汉语说得很好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위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너무 간단했어요. 자 보시면 주어는 이 방안은 制定 세워졌는데 그 정도가 어떻다고요? 非常详细 굉장히 상세하다. 3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5급에 쓰기 일부분이 요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연동문과 겸어문. 연동문과 겸어문의 공통점은 한 문장의 서술어가 2개 이상 있다는 거. 그럼 차이점은 他去中国学汉语 서술어 1, 서술어 2 두 개 있죠? 누가 중국 가죠? 그가 갑니다. 누가 중국어 배우죠? 그가 배웁니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 동사 하나에 연이어서 주어 하나의 동사들이 연이어서 들어온다. 그래서 무슨 문? 연동문이 되는 거고 我让他学汉语 역시 동사가 두 개 있죠. 让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学 자 누가 시켰죠? 내가 시켰죠. 누가 배우죠? 걔가 배우죠. 주어가 바뀌죠. 연동문은 이름이 이해가 딱 쉽잖아요. 주어 하나에 동사가 연이어서 오는구나. 이 겸어문이란 말은 느낌이 딱 안 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왜 우리가 이름을 겸어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내가 그를 시킨 거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또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는 배우죠. 중국어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사실은 두 문장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단어가 타예요. 그러다 보니 이 타는 앞에 서술어에겐 목적어였던 애가 뒤에 서술어에겐 주어를 두 가지 역할을 뭐한다? 겸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겸어라고 불러요. 겸어라고. 그래서 겸어가 있는 문장이다 해서 무슨 문? 겸어문. 오늘 연동문, 겸어문 사이좋게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먼저 92번. 보시면 동사부터 찾아보는데 이용하다도 있고요. 주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용을 해야 그 다음 뭐가 할 수 있을 거니까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타라는 주어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그가 이용을 하고 그가 할 거니까 연동문이 맞아요. 그럼 나열을 해볼까요? 그는 일단 이용을 하세요. 业余时间이란 말도 많이 외워두셔야 되죠.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뭐를? 服装模特 모델, 옷 모델을 할 거래요. 자, 요건 연동문이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 录取 합격하다라는 동사가 보이고 恭喜 축하하다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럼 나열을 먼저 해볼게요. 요게 한 문장이에요. 축하해요 당신을. 주어는 없지만 한 문장. 이번에는 위의 문장을 보실까요? 당신이 뭐에 의해서 북경대학에 의해서 루취 보이죠? 당했음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는 앞에 동사에게는 당신을 축하하니까 목적어 역할을 당신이 이 합격을 당했으니까 루취에게는 주어 역할을 하면서 겸어 전체가 무슨 문? 겸어문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문, 겸어문 보셨고 쓰기 이 부분의 단어 5개 오늘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했어요. 浪费 쉬운 단어죠. 뭐 쓸 수 있는 거 되게 많은데요. 浪费时间 시간을 낭비하다, 浪费精力
정신적으로 어디에 되게 낭비해버리다. 돈, 진치엔, 량시, 양식을 낭비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나머지 한 단어에 뭐가 있죠? 량시, 양식이 있죠. 두 개 이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날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파 얘는 형용사예요. 주어를 여러분이 아무거나 하시고 뭐뭐뭐뭐가 很可怕, 되게 무섭다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珍惜가 그나마 난이도가 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珍惜 양청 이런 거 매일 얘기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얘기한 단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珍惜时间, 시간을 아끼다, 珍惜生命, 생명을 소중히 하다, 珍惜机会, 기회를 아끼다. 역시 오늘 양식은 얘하고도 써도 돼요. 양식을 소중히 하다. 네, 그래서 양식은 쓸 얘기가 많았어요. 양청하면 뭐죠?习惯이죠. 오늘 사금 문제도 나왔는데요. 표현에 많이 나왔어요. 습관을 기르다. 이건 뭐 항상 나오는 거니까요. 꼭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도요. 우리 최연정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시험에 응시해서 준비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보통 HSK 시험을 치면 한국 사무국 통해서 많이 접수하시죠? 그런데 이 접수처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이영 칼리지는 대교에서 설립한 학원인데요. 이 차이영 칼리지 대교에서는 HSK 시험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자랑을 하는 거는 고사장이 제일 개수가 많아요. 전국에 30여 개의 고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강남고시장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제 학원, 그러니까 차이영 칼리지 자체가 강남고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험을 치러 가면 그 낯선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그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또 주위 사람이 낯설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했던 그 학원에서 또 학원에서 접수도 해요. 그냥 데스크 접수도 가능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시험을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사무국에서 이제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내가 우리 집하고 되게 먼 데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또 들어오셔서 고시장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고시장이 되게 많으니까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고시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험 치시는 거고 똑같이 성적 나오시는 거고 모든 게 똑같아요. 단 시험을 접수하는 루트가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2018년 1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1월이 되면 모든 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또 1월 달부터 나는 이제 5급을 준비해 봐야지 해서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시험을 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겨우 1월 20일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죠. 오늘 시험이 어려웠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 정도구나.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